이번 수업에서는 연속 확률 밀도 함수, 여러 개의 다변수 확률 변수에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부 디스트리뷰션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다뤄질 때는 여기 아래 수식처럼 아마도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를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를 유도하고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의 몇 가지 성질들, 그리고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성질들을 골고루 다 확인해 보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두 개의 확률 변수 xy를 가지고 한번 컨디셔널 PDF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xy라는 두 개의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우리가 컨디셔널 PDF는 먼저 컨디셔널 파트에 들어가는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그 값은 특정한 값에 픽스되어 있고요. 하나의 값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베리어블 파트에 들어가는 나머지 하나의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생각해 보자. 즉 컨디셔널 파트에 속해 있는 어떤 변수의 값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픽스되어 있을 때 나머지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따져보자라는 것이 바로 컨디셔널 PDF의 의미입니다. 자, 수학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수식에서 바로 y라는 녀석의 변수가 바로 컨디셔널 파트에 들어가는 값인데 이게 특정한 값 이렇게 소문자 y에 픽스되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왼쪽에 있는 x라는 변수는 이제 베리어블 파트라고 제가 적은 것인데 바로 변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x라는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다루는 거죠. 다만 y 값이 특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 조건부 PDF의 모양은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XY에 대한 조인트 PDF를 요 컨디셔널 파트에 들어가는 Y라는 변수의 마지널 PDF로 나눠주는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쉽게 일단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부 PDF를 구하기 위해서 조인트 PDF만 주어지면 마지널 PDF를 구할 수 있을 테니 이 조건부 PDF에 대한 연산은 어떠한 변수 파트, 컨디셔널 파트로 바뀌더라도 연산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의미가 이제 바로 컨디셔널 PDF의 의미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y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컨디셔널 PDF의 모양은 바뀌겠지만 x라고 하는 값 자체에 대한 하나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같은 역할이 바로 이 컨디셔널 PDF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컨디셔널 PDF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약간 이제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지금 x하고 y라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fxy라고 하는 이 조인트 PDF가 주어져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먼저 위쪽에 있는 요 y가 컨디셔널 파트에 들어가 있을 때 x에 대한 조건부 PDF를 먼저 생각해 보자면 여기에 중요한 의미로 프로파일이라는 즉 단면이라는 의미를 적어놨습니다. 자, 먼저 위쪽 거를 먼저 보자면 지금 y가 특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정리한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 y축을 기준으로 볼 때 y값을 적당히 이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고정된 y값에 대한 x에 해당하는 조건부 PDF는 이 x하고 y로 이루어진 이 조인트 PDF의 단면이에요. 즉 y는 요 소문자 y 값으로 이루어진 축으로 완전히 단면을 자르는 거니까요. 대충 요렇게 지금 요 3D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의 모양을 쭉 따라가는 요런 이제 x축을 기준으로 하는 뭔가 PDF가 만들어지겠죠. x축 하나의 변수에 대한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조건부죠. 다만 이렇게 y가 정해져 있을 거고 y 값이 만약에 다른 위치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다른 위치에서 이와 같은 조건부 PDF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한 위치에서의 x축을 기준으로의 단면, 이 3차원 공면에 해당하는 조인트 PDF의 이 프로파일인 단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조건부 PDF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x를 컨디션 파트에 넣었을 때 그때는 이제 x 값이 특정한 값으로 하나 딱 고정이 될 테니까 우리가 여기서 x를 요 값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런 특정한 x 값이 되었을 때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 이 y 값을 이제 우리가 변수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x 값들을 딱 고정시켜 놓은 거니까 이렇게 y축과 나란한 형태의 단면으로 이루어진 PDF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바로 요 조건부 PDF인 거죠. 그래서 x 값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각각 다른 위치에서의 단면을 이제 y축과 나란하게 뽑아내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요 컨디셔널 PDF의 y에 대한 함수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결국 이 variable 파트에 있는 x 또는 y 요 변수 하나에 대한 마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인데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이 나머지 변수의 값이 특정하게 어느 위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은 베리어블 파트에 있는 약간의 그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의 의미를 갖지만 컨디셔널 파트에 있는 변수의 값에 따라서 그 형태가 또는 값들의 분포가 바뀌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런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의 의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정확하게 두 개의 변수 또는 세 개의 변수로 확장되더라도 컨디셔널 PDF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컨디셔널 PDF가 갖는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요 y를 컨디셔널 파트에 넣었을 때 x에 대한 요 컨디셔널 PDF를 생각해 보자면 완벽한 PDF를 갖는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PDF라는 건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에 대해서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1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이제 제가 여기서 적은 컴플리트한 PDF라고 적었는데요.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게 돼요. 다만 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컨디셔널 파트에 들어가는 베리어블 y가 이렇게 특정한 값에 픽스되어 있는 상태일 때의 x 값들에 대한 모든 적분이 1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될 거고 밑에 있는 이제 이렇게 x를 컨디셔널 파트에 넣게 되면 변수 y에 대한 모든 적분이 되겠지만 x가 특정한 위치에 픽스되어 있죠. 자, 이걸 수식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이 제가 적어 놨습니다. 자, 먼저 위쪽에 있는 수식을 보면 y가 컨디셔널 파트에 있고요. 결국 x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 것이 이 컨디셔널 pdf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일 텐데 따라서 적분은 x로 해줬고요. x에 대한 모든 구간을 기준으로 적분하면 1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이 실제 x의 모든 범위를 다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냥 x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의미한 것 뿐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y 값이 특정한 값이었을 때 그때 순서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x 값들의 모든 범위 그게 바로 요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약간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에 해당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x, y라는 두 개의 확률 변수를 만들어 보죠. 예를 들어서 키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몸무게에 해당하는 것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y라는 변수라고 정했다면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몸무게가 60kg일 때 키의 확률 분포, 몸무게가 70이었을 때 x라는 키의 확률 분포인데 몸무게가 60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키가 150, 160, 170 이렇게 나오지만 180이나 190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x의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범위에서 180 이상은 없는 거죠. 반면에 몸무게 y가 만약에 뭐 90kg이다. 그럴 때는 이제 키가 140, 150 이런 x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때는 140, 150이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에는 없고 나머지 뭐 160 이상부터만 존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 y 값에 따라서도 우리가 적분하게 되는 이 x의 범위, 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적었던 전체 범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적은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이그젠플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같은 경우는 x가 컨디셔널 파트에 들어가 있을 때 y라는 변수의 컨디셔널 pdf니까 우리가 적분은 y라는 변수로 해야 1이라는 전체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이때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라고 정의한 이 범위는 요거 특정한 x 값을 고정했을 때 발생 가능한 순서상으로 존재하는 모든 y 값의 범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만약에 키가 160이다. 그 몸무게는 50kg에서 80kg 범위 정도만 존재하고, 만약에 x라는 키가 180이었다. 그럼 이제 몸무게가 60부터 90kg까지 존재하고, 그런 식으로 이 특정한 조건 변수 x의 값에 따라서 y라는 값의 실질적인 전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하고 나중에 이그젠플을 통해서 이 개념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적인 페이지에서 의미하는 것은 조건부 PDF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완벽한 PDF를 갖게 되고, 특정한 조건값에 대해서 얻어진 x라는 변수의 이 조건부 PDF는 전체적으로 그 합이 1이 되어야 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완벽한 컨디셔널 PDF를 우리가 구하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 컨디셔널 PDF를 직접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컨디셔널 PDF는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x라는 변수를 이용한다면 이런 형식으로 주어져 있는 컨디셔널 PDF는 x하고 y에 대한 조인트 PDF를 y에 대한 마지널 PDF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x하고 y가 바뀌면 또 그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먼저 처음에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었는데, 이런 수학적인 형태를 한번 직접 유도해보자 라는 것이 이번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PDF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이 CDF라는 형태들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이 CDF 대신에 컨디셔널 PDF니까 당연히 컨디셔널 CDF를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x를 베리어블 파트에 넣어서 우리가 만약에 컨디셔널 PDF를 구하자. 그럼 이 녀석은 x라는 변수로 이루어진 함수이므로 결국 x에 대한 편미분을 하게 될 거고, 그 대상은 컨디셔널 요 CDF가 되겠고요. y를 변수로 하는 경우에는 y에 대한 함수가 될 테니 요 y로 이루어져 있는 변수의 컨디셔널 CDF를 구해서 y라는 변수로 편미분을 하면 이렇게 컨디셔널 PDF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점은 컨디셔널 x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컨디셔널 CDF가 될 거고요. 이 컨디셔널 CDF 자체의 정의는 우리가 CDF의 정의를 입각해서 이제 이 x라고 하는 변수, 그 다음에 지금 컨디션에 들어가 있는 녀석은 특정한 값에 픽스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쓰자면 x의 변수와 그리고 and y는 특정한 값으로, 그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는 이 녀석이 분모의 확률 값으로 들어가겠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x나 y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이렇게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에 특정한 y 값 하나가 될 확률, 이건 사실 0으로 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이 특정한 값에서의 확률을 정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약간의 극한의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하죠. 어떻게 변형하느냐? 이 y라는 값이 될 확률을 우리가 특정한 요 y 값 주변으로, 따라서 y보다 크고 y 플러스 어떤 델타 y라고 하죠. 나중에 델타 y는 0으로 수렴하는 극한의 개념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를 다시 할 거고요. 그럼 분모도 이렇게 썼으니 분자에 해당하는 녀석도 x를 기준으로는 그대로, 그 다음에 요 교집합을 and로 그냥 쓰고요. y도 요 범위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이 델타 y를 굉장히 무한히 0으로 보내자. 이렇게 이제 어프락시메이션을 해봅니다. 자, 하게 되면 이제 CDF의 개념과 그 다음에 이 범위에 대한 개념이 다시 만들어지니까 분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델타 y를 0으로 하는 극한에 대해서 요거 이제 CDF 대신에 y에 대한 마지널 CDF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는 x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y가 어떤 주어진 양쪽의 범위이니까 다음과 같은 CDF의 모양을 조인트 CDF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y 플러스 델타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xy라는 조인트에 여기는 x고 여기는 y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구한 상태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으로부터 쭉 유도한 어프락시메이션 된 극한의 개념이고요. 이제 분자 분모에 델타 y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주죠. 즉 지금 델타 y는 극한의 개념으로 0으로 수렴하는 것이니까 밑에 분모는 델타 y를 넣어서 이렇게 y 자체에 대한 두 개의 CDF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도 마찬가지로 요 델타 y를 넣어주고 대신에 여기서는 조인트 CDF가 되겠죠. y 플러스 델타 y와 다시 마이너스 fxy에 대한 그냥 xy. 자, 어쨌든 델타 y가 지금 무한히 0으로 가는 경우니 요 분모는 확실하게 무엇이 되느냐? 바로 CDF를 미분해서 얻어지는 요 y의 마지널 PDF의 데피니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정리해주면 일단 분모는 명확하게 그냥 y에 대한 마지널 PDF로 바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사실 CDF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y 자체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미분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편미분이에요. 그래서 y에 대한 편미분이고 지금은 x하고 y라는 조인트 CDF를 이렇게 나눈 것이죠. 요거까지가 바로 컨디셔널 CDF를 우리가 구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컨디셔널 PDF는 다시 컨디셔널 CDF를 우리가 x라는 이제 변수로 편미분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썼던 내용을 이 위에 걸 그대로 쓰면 결국 이제 편미분을 하니까 요 파셜 라운드 파셜 xy 했던 부분들이 한 번은 x로 한 번은 y로 그러면서 조인트 CDF로 나누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분모는 그대로 변수가 y니까 x로 상관없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두 개의 변수로 나누어진 녀석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조인트 PDF가 되고 분모는 마지널 PDF Y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의 X를 베리어블 파트로 넣고 Y를 컨디셔널 파트로 넣었을 때 주어지는 이 결론과 같은 이 컨디셔널 PDF를 이렇게 유도를 해봤습니다. X하고 Y를 바꾸는 경우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첫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 수학적인 모델을 이번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구체적인 이그젠플 문제를 한번 보죠. 이 경우는 제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두 개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강의 자료에서 이미 제가 한번 예제로 들었던 거고요. 17번 강의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인트 PDF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보면 x하고 y의 범위가 각각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x, y의 관계식에 의해서 이 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이 바로 두 랜덤 베리어블 x와 y가 존재하는 2차원 좌표 평면이 되겠고요. 이 빗금친 영역에 대해서 뭔가 이제 3차원적인 서피스를 갖는 형태, 그것이 바로 이 xy라는 조인트 PDF의 모양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이그젠플을 한번 우리가 이용해서 한번 방금 구했던 컨디셔널 PDF라든가 그 다음에 컴플리트한 조건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일일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y에 대한 마지널 PDF를 구해서
컨디셔널 PDF를 이제 구할 때 사용해야 될 텐데요. 자, y에 대한 마지널 PDF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우리가 조인트 PDF가 있을 때 보통 이제 수식은 이렇게 씁니다. 모든 구간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보통 써놓고 XY에 대한 이 조인트 PDF에서 이 Y를 남겨야 되니까 X에 대해서 전부 적분하는 거죠. 근데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모든 X범위라고 했지만 이 X라고 하는 범위도 실제 우리가 이 X와 Y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은 Y 값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정해져 있고 X의 모든 범위를 생각하니까 여기서 Y가 이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발생 가능한 이 y-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x-값은 요 구간, 요 위치밖에 없습니다. 이 선분상에 있는 x좌표가 실제적으로 x가 존재하는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계산해 보면 적분해야 되는 구간은 x가 0부터 요 특정한 지점까지인데 요 지점은 무엇이냐? 바로 y는 x라는 직선상의 점이니까 요것을 남은 변수 y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0부터 y까지 이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를 x로 적분하면 이것이 특정한 y-값에 대해서 얻어지는 x-값의 모든 범위가 되는 거고 이 모든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적분을 통해서 구하게 되겠죠. 자, 뭐 간단하게 연산을 해보면 일단 x에 대한 거니까 2배,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승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승 우리가 이 지수함수 적분해 주니까 이렇게 되고 이 범위가 0부터 y네요. 그래서 값을 대입해 주면 그 다음에 0 대입할 때랑 y 대입할 때랑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런 식의 범위가 나온다. 즉 y가 어떤 값이 되느냐에 따라 이제 요 컨디셔널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정의될 텐데 어쨌든 y-값에 따라서 우리가 쭉 만들어낼 테니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고 이때 y의 범위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이제 구해지면 이게 이제 바로 y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적분 구간이 x하고 y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중 적분을 할 때 또는 단일 적분을 하더라도 이렇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때 이런 범위를 잘 찾는다. 이것은 17번 강의 이 이그젬플을 들을 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컨디셔널 PDF를 구하자면 지금은 X를 기준으로 하는 컨디셔널 PDF고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조인트 PDF를 마지널 PDF Y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방금 썼던 요 내용들을 그대로 써주면 이게 조인트 PDF고요. 그 다음에 마지널 PDF는 2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승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하면 그냥 간단하게 1 마이너스 분모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승 이런 부분이 하나 남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y값이 여기다 그랬을 때 요 x범위 여기에 해당하는 녀석들의 확률 분포 y값이 여기다 그러면 이만큼 영역에 해당하는 x값들의 pdf 확률 분포 그것을 나타내는 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x만의 어떤 변수일 수도 있지만 이 y 값에 따라서 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즉 x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기는 하지만 y의 영향, y 값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런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다음에 해야 되는 사항은 이 부분이 정말 퍼펙트한 것이냐, 퍼펙트한 PDF의 조건을 갖느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아까 이제 일반적으로 썼던 것은 모든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유도했던 이 컨디셔널 덴서티 이렇게 썼었죠.
이 값이 이제 x에 대한 컨디셔널 덴서티였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1이 되냐를 만족하는지를 보는데, 앞에서 tes트한 것처럼 지금 y를 특정하게 픽스 시켜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발생하는 모든 x값, 앞에서 설명했던 게 바로 요건데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를 적분한다고 했지만, 이건 실제로 특정한 y값에 따라서 존재하는 x값의 모든 범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것은 다시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특정한 y값에 대해서 존재할 수 있는 x의 범위는 0부터 y라는 변수까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컨디셔널 pdf를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분모는 x랑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승에 해당하는 녀석을 우리가 적분하고 이것을 0부터 y까지 해주면, 그러면 이제 y 대입할 때랑 0 대입할 때랑 해서 여러분들이 연산하면 딱 1이 됩니다. 그래서 퍼펙트한 조건에 해당하는 덴서티다. 그게 바로 이또 컨디셔널 PDF라는 걸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이 y 값에 따라서 적분해야 되는 x의 모든 범위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다만 그게 이렇게 이제 수학적인 형태로 일관되게 표현이 될 테니까 이런 식의 모양으로 우리가 적분할 때는 쉽게 그 범위를 구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x에 대한 컨디셔널 pdf가 아니라 y에 대한 컨디셔널 pdf도 우리가 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먼저 그러려면 뭘 구해 봐야 될까요? 바로 x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야 될 거고요. pdf를. 그거는 저 조인트 pdf를 가지고 이것을 모든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다. 근데 모든 y가 일단은 이렇게 적어보죠. 자, 그럼 이제 이 x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x를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픽스 시켜놨을 때 그때 y의 범위가 돼야 되는 거니까 y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점부터 시작하는데 y는 x니까요. 저 범위는 이제 시작점은 x를 픽스 시켜놓고 y에 대한 범위가 돼야 되니까 x로 쓰고요. 그 다음에 y의 범위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이 함수를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x에 대한 이 수식을 남겨주면 2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승,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승을 우리가 이렇게 적분해서 그 다음에 x와 무한대 이걸 대입하니까 이제 2배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승, 이렇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고 범위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다시 y에 대한 컨디셔널 pdf는 x에 대한 컨디셔널 pdf 마지널로 조인트를 나눠주면 된다 라고 했으니까, 저 조인트 pdf를 요거로 나눠주게 되면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승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플러스 x승, 이런 식의 모양으로 우리가 마지널 덴서티를 구할 수 있겠다. 자, 이럴 때 y라는 녀석은 x 값이 정해져 있을 때 y의 범위니까 어떻게 되느냐? y는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 x 값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범위로 이렇게 컨디셔널 덴서티가 주어져요. 앞에서는 0에서부터 x까지로 이제 y까지로 주어져 있었던 거랑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방금 설명했던 이 컨디셔널 PDF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과 유도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존의 이그젠플을 가지고 한번 직접 연산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이제 조건부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변수 하나를 픽스 시켜놨을 때 나머지 변수에 대한 평균값이 얼마이냐. 몸무게를 60kg로 했을 때 그 60kg에 해당하는 키 값의 평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건부 평균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러한 조건부 평균을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 한번 정의해 보자라는 거고요. 당연히 x에 대한 조건부 평균,
그때는 조건이 y고요. 또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위에 거를 생각하자면 특정하게 y 값을 픽스 시켜 놓고 그랬을 때 변수 x 값에 대응하는 것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자, 이 평균 x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 요 expectation xy는 남는 변수가 y 값에 따라서 바뀌니까 뭔가 y에 대한 함수처럼 식이 만들어져요. 반대로 x를 조건으로 했을 때 y라는 변수의 이 조건부 평균은 결국 y에 대한 평균을 구해버렸으니 y에 대한 식은 사라지고 x 값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 x에 대한 함수처럼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변수의 함수처럼 이 컨디셔널 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일단 주어지는 이 컨디셔널 민을 구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x에 대한 컨디셔널 민을 구하겠다. 그럼 당연히 컨디셔널 덴서티에 해당되는 그리고 변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변수와 확률 밀도를 곱해서 이 x라는 변수의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고요. 이때도 말하는 모든 적분 구간이라는 건 이 특정하게 y 값이 정해져 있을 때 x하고 y의 범위 거기에 대응하는 각각의 개별적인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y에 대한 조건부 평균도 마찬가지로 y라는 변수, y를 변수로 하는 컨디셔널 덴서티를 곱해서 모두 적분하면 되고 이때 y의 모든 범위라는 건 x 값을 고정했을 때 얻어지는 y의 특정한 범위들을 우리가 여기다가 적용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적었지만요. 자, 이런 걸 앞에 문제 이그젬플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이그젬플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활용하면 이 컨디셔널 민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앞에서 했었던 걸 한번 볼까요? 자, x에 대한 컨디셔널을 넣고 y라는 변수에 대한 컨디셔널 덴서티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제 이 y는 x보다 큰 이런 형태로 범위가 주어집니다. 즉 x가 지금 특정하게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이 x라는 값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게 y니까요. y는 x보다 계속 크다. 이런 형태로 이제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컨디셔널 민을 구해보죠. 컨디셔널 민은 이제 y에 대해서 구할 거고요. 일단 이렇게 쓰자면 아까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모든 구간이라고 했었고 변수는 y였고요. 그 다음에 이 y라는 변수에 대한 컨디셔널 덴서티 이걸 y로 해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실제 구간으로 보면 y라는 변수는 x라는 위치부터 플러스 무한대고요. y 그 다음에 여기 컨디셔널 덴서티가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 요거를 y로 됐네요. 자, x는 변수랑 상관없으니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y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니까 우리가 부분적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해주면 이렇게 한번 적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미분하고 다시 적분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넣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전체 익스포넨셜 x에 해주면 익스포넨셜 x승이고요. 여기는 무한대 대입하면 0이고 x 대입하면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승이고요. 이쪽은 다시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 이렇게 한 것을 x와 무한대로 이렇게 했을 테니 요거 전체 그러면 다시 0이 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승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익스포넨셜 x승 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승 그리고 여기는 무한대 0이 되고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승 그러면 익스포넨셜 x 서로 지워질 테니까 x 더하기 1 최종적으로는 x 플러스 1이라는 형태의 모양으로 컨디셔널 민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나요? 바로 x에 대한 함수가 됐었죠. 아까는 뭐 hx 이렇게 적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즉
컨디션에 해당하는 변수의 값에 따라서 y라는 변수의 평균값은 계속 바뀔 테니 이렇게 x라는 변수의 식으로 컨디셔널 민이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기억해 두자라는 것이 이 이그젠플이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 케이스도 한번 해보게 되면, 즉 반대라는 건 y를 컨디션에 넣었을 때 x에 대한 평균이 될 텐데, 이건 분명히 이제 y라는 변수에 대한 식으로 값이 나올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어진 구간이 방금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컨디셔널 PDF의 의미,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수학적인 성질들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성질과 유도하는 과정을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두 개가 아니라 뭐 세 개든 네 개든 n 개로 한번 확장해봐서 전체적으로 컨디셔널 PDF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x1부터 xn까지 n개의 컨디셔널 이 PDF를 조건을 하기 위한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k개까지는 베리어블 파트에, 그 다음에 k 플러스 1부터 n까지의 변수는 이렇게 컨디셔널 파트에 넣어요. 그럼 당연히 컨디셔널 파트에 넣었을 때 얘네들은 특정한 값에 픽스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요 x1부터 xk까지 해당하는 k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컨디셔널 파트인 거죠. 구하는 과정은 앞에서처럼 얘네들 변수 파트와 컨디션 파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각각 전체를 조인트, 그 다음에 컨디셔널 파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분모에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연산을 해주면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똑같이 구할 수가 있고요. 저 n과 k가 몇 개가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변수가 3개이고 컨디셔널 파트에 변수가 1개 z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3개의 변수에 대한 컨디셔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 z라는 변수 하나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덴서티로 나눠준 건데요. 이때 이 z는 특정한 값에 이제 픽스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죠. 따라서 요 x하고 y에 대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요 형태이고요. 그때 z를 특정한 값에 픽스 시킨 것, 그게 바로 이런 세 개의 변수의 이런 모양의 컨디셔널 PDF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n개 어떠한 조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디셔널 PDF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전체적인 요 강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